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나왔는데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죠. 이 바이오 쪽 수급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HLB의 현재 상황보다는 이 바이오 섹터 수급이 더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HLB 자체적으로 HLB 호재를 가지고 계속 올리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이 섹터 쪽으로 돈들이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더 크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이 바이오 쪽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표를 보시면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이었죠. 계속 하방으로 밀리다가 국채 금리가 다시 방향을 조금 트는 방향으로 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보면은 이렇게 상방으로 가지만 여기도 갔죠. 가지만 다시 밀리죠. 갔다가 다시 밀린다, 갔다가 밀린다, 갔다가 밀린다, 갔다가 밀릴 수 있습니다. 갔다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렇게 들어올린 부분은 왜 이렇게 들어올렸을까 한번 보시면, 자,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죠. 고용 쪽이 예상이 180K, 18만 명이었는데 19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이 상당히 예상보다 좀 늘어나 버렸죠. 고용이 좀 많이 늘어나 버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용 지수가 좀 늘어나면서 불리하게 바뀌어 버렸죠. 경제가 좀 좋아지려나?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이 계속 많이 나왔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고용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다시 소비는 또 많이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 물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돼 버렸죠. 그 실업자가 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력이 좀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죠. 근데 3.9% 예상했는데 실업률도 3.7%로 좀 낮아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와 버리니 이거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아주 강력했죠. 아주 강력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올 만한 지표가 계속 우호적으로 지표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달 지표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죠.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물가라는 부분이 조금 다시 안정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고개를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계속해서 뭐 좋은 추세이죠. 채권을 보면. 자, 그리고 이제 금리를 계속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인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행이 될 텐데 그 인하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런 지표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근데 지금 이 지표 자체가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될 수 있는 지표가 계속 나왔는데 공장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11월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지표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브레이크는 걸렸지만 그동안의 공장 수주, 미국과 독일 등등 공장 수주가 아주 급격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재고 소진율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고용이 좋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대한 우려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좀 복합적인 이 영향을 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구글발 AI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기대감은 여전히 이틀 연속 이어졌고, 그리고 기술주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은 그런 수준이었고, 증시는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을 계속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어차피 금리 인상 3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헬스케어는 괜찮은 이 모습을 보였죠. 자, 지금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상당히 금요일의 이 흐름 자체는 좀 반반입니다. 반반. 금요일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셀트리온도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죠. HLB도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수준인데, 얘가 바이오만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올라선 상황인데 1시부터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시장이 1시부터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 대부분의 이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개인들이 양도세를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시총이 좀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1시부터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요런 상승의 기반은, 이유는 결국은 양도세 회피에 대한 그런 우려가 조금 낮아졌다. 양도세 기준이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한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죠. 선침해가 좀 들어온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의 전체적으로 호재이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난 팔기 싫어도 양도세는 내기 싫으니까 당연히 팔겠죠. 10억 이상 들고 있는 물량들, 큰 손들이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팔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죠.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니까 팔고 싶은 주식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10억에서 30억까지 늘었으니까 그런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침에서 먼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선침에서 끌어올린 부분은 하루짜리가 될지 아니면 좀 더 이어질지는 이제 외인들하고 기관들, 이 메이저들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기적인 부분이죠. 단기적인 부분이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렸다가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쨌거나 좀 단발성으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반납을 하는 모습은 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반납을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바이오 쪽이 계속 가겠다, 주도주로 계속 밀어 올리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와 별개로 주가가 방향성을 잘 잡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이런 이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금리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이 불확실성이 다시 조금 고개를 좀 든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확실한 거는 내년도는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지표들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좀 브레이크 걸릴 만한 이런 지표가 좀 나왔다. 여기 이제 조금 이 불확실성이 좀 커졌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HLB도 지금 방향이 위로 잡아가고 있죠. 위로 쭉 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돌발 악재 정도로 볼 수 있는, 주가가 계속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고점에서
12 물량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물량들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HB의 특성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히면 보통 밑으로 또 내려쳤다가 이 파동을 만드는, 파동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영향이, 습성이 좀 있습니다. 이 주식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특성. 볼린저 밴드 상단에만 부딪히면은 일단 내렸다가 다시 올리든지 이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맞으니까 떨어지고 또 상단까지 올라섰는데, 이 부분은 이 양도세 회피에 대한 완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일단 HM이 부딪혔는데, 자, 지금 이제 얘도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보면은 바이오 쪽이 수급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ABL 바이오도 연기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투신도 계속 매수 방향이고 보험도 매수. 그래서 기관이 최근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공매 상환용으로 계속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매 금지가 되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바이오가 워낙에 낙폭이 큰 상황이었고 금리 인하기에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또 높은 게 바이오입니다. 자, 이 연구개발주들이니까 좀 위험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죠. 돈을 지금 당장 못 버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금리 인하되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죠. 자, 이런 분위기에 ABL 바이오도 수급이 상당히 괜찮죠. 항상 HB 같이 봐야 될 게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런 이제 이 연구개발주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HLB는 기관이 별로 손을 안 대는 주식이죠. 그래서 HLB는 계속 기관 쪽에서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죠.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에 수량이 많지는 않죠.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이쪽에서 HLB도 조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계속 공매 숏커버링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 수급.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셀트리온도 지금 사모펀드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자,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 중이라서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알테오젠도 보면은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이 들어오고 있죠. 위치가 좀 많이 높은 상황이고 이미 주도주의 위치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가 2024년도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쭉쭉 올라갔는데, 기관이 계속 끌어올리고 외인이 끌어올리고 외인하고 기관이 같이 쌍끌이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갈 거냐, 그 정도로 계속 얘들이 매수해서 들어 올려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지금까지의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외인하고 기관까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일주일 내내 횡보죠. 자가 올랐다가 또 좀 오른 거 금방 반납을 해버리고 또 횡보, 그러고 살짝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급격하게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횡보를 하다가 좀 오르면 내려쳐버리고 또 횡보, 좀 오르면 내리치고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니까, 근데 이렇게 주도하는 게 외인하고 기관이 메이저들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4년도 1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쪽이 이번 24년도에는 상승 흐름을, 24년도 금리 인하발 상승 흐름을 탄다 그랬을 때 바이오가 소외될 가능성보다는 바이오가 충분히 주도 섹터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수급과 흐름이 나고 있다. 환경도 그렇죠. 금리 인하 환경이 되면은 바이오는 항상 강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HLB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 기관의 수급이 그리 좋지 않지만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좀 괜찮은 수준이다.
그리고 계속 매수가 많이 들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고용률. 야, 이거 잘 나가다가 왜 이래? 브레이크를 딱 태클이 돌아버리네. 지금 그런 지금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추세로 본다면 24년도 추세 12월 그리고 24년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쪽이 주도 섹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뭐 HLB, 이노베이션, 제약, 생명, 그리고 뭐 레고캠, ABL 다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바이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락했던 시젠, 휴마, SD 이런 종목들, 한미, 유한양해 뭐 등등해서 이 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미 증시는 저런 지표가 금리에 불리한 지표가 나왔음에도 미 증시는 그래도 단단하게 잘 버텨냈고 강보합 수준으로 잘 마감을 했는데, 자, 우리 증시는 금요일 날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상승률을 보였죠. 코스닥 2% 올랐으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단발성 우리나라 호재 요때하고 비슷하죠. 요때가 공매 금지 소식으로 올라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소식으로 올라서니까 바로 좀 끌어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양도세 부분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발성으로 좀 작용이 될 겁니다. 이건 어차피 뭐 단발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세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지는 좀 미지수죠. 그렇지만 공매 금지는 추세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칠 수 있는데, 그래도 단발성으로 이제 크게 올라선 상황이다 보니까 차익실 물량이 나와서 한번 눌러버리죠. 파동을.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소식으로 올라섰는데 HLB는 볼벤 상단. 그리고 맞고 이제 조정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차피 바이오 주도 섹터로 계속 밀고 가려고 했다라고 얘들이 그냥 밀어붙이면 밀고 추세를 타고 계속 태우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많이 매수해서 끌고 올라왔는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파동을 항상 무조건 탑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쭉 많이 밀어 올린 상태에서 지표가 금리 인하에 좀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이런 지표가 또 나온 상황에 또 단발성으로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좀 들어온 이런 양도세피 물량, 양도세피 기준 상향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선 상황이니까 여기서 얘들이 계속 가자 라고 화이팅 해주면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격이 아주 바닥에서 크죠. 이격이 아주 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부터 240선을 돌파를 했죠. 240선을 돌파를 좀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지금 쓰기에는 조금 힘겨울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통 240선 언저리까지 오면은 한번 파동을 주고 그 다음 방향을 잡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H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양도세 기준 상향으로 많이 올랐죠. 5% 올라서면서 볼벤 상단에 부딪힌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몰라 그냥 두산 로보틱스처럼 좀 더 밀어붙여 라고 한다면 치고 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많이 얘도 봐봐 240선까지 올라서 가지고 단기에 좀 많이 올렸잖아. 그리고 많이 올려놨어. 이제 파동 좀 타야지 하고 밑으로 내리는 파동이 파동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올려놨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불리하게 지표 나왔다.
그런 파동 좀 타야지 하고 이제 눌리게 되면은 조금 파동을 하락 파동을 좀 만들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